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아름다운 뇌 만들기 프로젝트에 대해 발표하게 될 정상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뇌는 다들 가지고 계시죠? 네, 그런 것만큼 이 뇌는 이 모든 기관들의 중심이 되는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우리 몸의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조금 자세하게, 상세하게 확대를 해가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는 뇌의 구조, 그리고 발달 과정, 음식과 뇌, 뇌상식 퀴즈, 그리고 Q&A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뇌의 구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뇌를 조금 더 상세하게 알려드리기 위해 이렇게 신선한 뇌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겉에 피질로 덮여 있어서 내부를 보기가 힘든데요. 그럼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랐는데 이게 조금 아직 어디가 어딘지, 어떤 기능을 하는지는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하나씩 확대해가면서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 대뇌입니다. 대뇌는 매우 가장 넓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뇌 부분으로서 이 겉에 보이시는 꼬불꼬불하고 이렇게 우동사리 같은 이런 구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대뇌 피질이라고 하는 이 겉부분에서 대뇌의 기능들이 대부분 일어나게 됩니다. 대뇌는 이 고등 기능을 하는 중추로서 언어, 정보 처리, 그리고 인지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 간뇌입니다. 간뇌는 대뇌와 이 다음 말씀드린 중뇌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서 그렇게 이름 붙여진 뇌 부분으로서 주로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사람의 눈 모양처럼 생겼습니다. 이 간뇌는 시상과 시상하부 그리고 솔방울샘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름에 걸맞게 이 신체 정보를 중계하고 통합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외에도 이 체온과 폐하 그리고 삼투압 등의 이 항상 우리 몸에서 일정하게 유지해야 하는 이 항상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간뇌에 문제가 생기면 기억, 학습, 언어장애 등의 요인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사람의 뇌의 가운데에 있는 중뇌입니다. 중뇌는 이 대뇌와 소뇌를 공유하여 이 운동신경을 전달하는 경로에 있는 부분으로서 이 운동신경을 전달하고 중뇌를 거치면서 이 조절과 균형을 더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뇌에 문제가 생기면 운동에 에너지가 있지만 이 조절과 균형을 잡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은 가장 뒤에 있는 이 소뇌입니다. 소뇌는 중뇌에서 자세와 균형을 유지하는 중추로서 근육 긴장 그리고 자발적 운동을 조절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 대뇌에서 내려온 이 운동신경을 보다 세밀하고 다른 근육들과 복합적인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소뇌에 문제가 생긴다면 근육의 협동에 장애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연수입니다. 연수는 이 대뇌와 척수를 잇는 기관 중 마지막 기관으로서 호흡과 순환을 제어할 뿐만 아니라 내장 기능 그리고 분비물의 조절을 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연수는 조금 생명 유지와 직결된 기관으로서 장애가 있는 경우가 좀 드물다고 합니다. 다음 이제 뇌 발달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뇌는 약 1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천천히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 그 뇌의 발달 기간에 그 뇌 부분이 발달되지 못한다면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번 0세부터 7세까지의 뇌 발달 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뇌세포 발달기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산모의 뱃속에 태아가 자리 잡게 되고 나면 이 등 쪽으로 해서 이 신경세포가 많이 밀집되게 됩니다. 그리고 점차 머리 쪽으로 부풀어 오르게 되면서 이렇게 뇌가 점차 형성이 되고 사람의 머리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이 시기가 태아기에 일어나고 그래서 태아기를 뇌형성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뇌형성이 시작되고 난 뒤인 태아기에는 인지 기능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 대화나 책 읽기 등의 태교로 이 뇌세포를 형성시켜줄 수 있습니다. 다음 2단계 네트워크 형성기입니다. 이 영아기, 생후 1년의 아기들의 경우 이제 감각기관이 발달하게 되고 그리고 지각과 인지 능력이 발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시기에 아기의 한쪽 눈을 가리게 되면 그쪽 눈은 봉사가 되게 되는데요.
한쪽 눈을 눈에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이 눈에서 들어오는 데이터를 뇌에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곧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쪽이 공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스킨십이나 이 대화와 독서를 통해서 이 네트워크를 형성해 줘야 되는데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생후 7주에 수영이 필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강제적인, 강압적인 주입식 교육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3단계 전전두엽 발달기입니다. 전전두엽이라는 것은 이 유아기 4에서 6년 사이에서 발달하는 것으로 전전두엽이라는 것이 이 이막 한가운데 있는 부분입니다. 전전두엽은 이 생각, 분석, 추리, 창조 등의 고도의 정신작용을 하는 부분으로서 이 시기에 아이들이 질문이 많아지고 호기심이 많아지는 이유가 바로 전전두엽이 발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제 스스로 답을 찾게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전전두엽을 발달하기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상 조건 혹은 나도 몰라 하는 답변은 아이를 망치는 길이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고 다음 발표자가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다음 발표를 맡게 된 이준호입니다. 제가 이번에 발표할 내용은 뇌와 관련된 음식들인데요. 우선 뇌와 관련된 음식에는 이론 음식과 해로운 음식이 있는데요. 일단 이론 음식에 대해 살펴보면 첫 번째로 등푸른 생선이 있습니다. 이 등푸른 생선에는 DHA와 오메가3가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 DHA는 뇌세포를 활성화시켜 주고 오메가3는 머리를 맑게 해주고 학습 능력을 개선시켜줍니다. 두 번째로는 미역이 있습니다. 미역에는 요오드와 칼륨이 들어있는데요. 요오드는 두뇌 발달에 도움을 주고 칼륨은 머리를 맑게 해주고 피로를 해소시켜줍니다. 세 번째로 토마토가 있습니다. 이 토마토는 리코펜과 비타민 B가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 리코펜은 강한 흡성을 내는 활성산소와 결합을 해서 이 뇌와 신경계를 보호해줍니다. 그리고 비타민 B는 신경 전달 물질을 생성해서 두뇌에 에너지를 전달해줍니다. 이렇게 음식 말고도 추가적으로 사교적 활동도 두뇌에 이로운 영향을 주는데요. 이 사교적 활동을 하게 되면 새 뇌세포가 형성이 되어 뇌세포들 간의 연결을 강화시켜줍니다. 다음으로 뇌의 해로운 음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트랜스 지방산이 있는데요. 이렇게 감자튀기 같은 음식에 트랜스 지방산이 많이 있습니다. 이 필수 지방산은 두뇌의 발달과 기능 유지에 도움을 주는데 이 트랜스 지방산을 많이 먹게 되면 이 필수 지방산의 생성이 방해가 됩니다. 두 번째로 당분이 있는데요. 이 분홍 같은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에 당분이 많습니다. 이 당분은 뇌의 식습관을 관장하는 조절 중추를 파괴하는 해로운 영향을 끼칩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뇌에 해로운 영향을 주는데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의 정보 전달을 담당하는 시냅스가 손상이 되어 뇌의 정보 처리 능력에 방해가 됩니다. 지금까지 뇌의 이론 음식과 해로운 음식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다음으로는 뇌에 관한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첫 번째 퀴즈로 두뇌의 비율이 클수록 머리가 똑똑하다. OX 중에 뭐가 답이 맞습니까? X요. 정답은 X입니다. 만일 O라고 생각하셨으면 두뇌의 비율이 크면 머리가 크므로 똑똑하다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 나무더지라는 동물이 있는데요. 인간이 차지하는 뇌의 비율이 9%인데 반해 나무더지가 차지하는 뇌의 비율은 10%입니다. 하지만 나무더지는 인간보다 똑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뇌의 비율이 크다고 해서 똑똑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퀴즈로 인간을 좌뇌형, 우뇌형으로 나눌 수 있다. X. 오. 정답은 X인데요. 만약 O라 생각하셨으면 좌뇌는 이성적인 부분, 우뇌는 감성적인 부분을 담당한다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인간이 판단을 할 때 좌뇌와 우뇌 사이에 뉴런의 연결에 나기 때문에 좌뇌형이다, 우뇌형이다라고 구분 지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인간의 일생 동안 뇌를 10%밖에 사용하지 못한다. OX. X. 정답은 X인데요. 사실 이 뇌 활용률을 검사하는 방법으로는 뇌를 스캔하는 방법과 뇌 전극을 보는 방법이 있는데요. 실제로 이 검사를 해본 결과 이 그림과 같이 대부분의 뇌가 항상 활성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으므로 뇌의 10%밖에 사용하지 못한다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이 사진은 뇌의 CT 촬영 사진인데요. 여기서 이상한 부분이 보이십니까? 동그란 구멍. 자세히 보면 종양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요. 이렇게 뇌는 손상을 입게 되면 심각한 후유증을 갖게 되는데요. 그러면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의 다른 사람들도 같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도 이제 건강한 뇌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